조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세종대왕을 떠올리면 우리는 늘 경이로움에 휩싸이곤 하죠.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편에 가려져 미처 다 알지 못했던 또 한 명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그의 첫째 아들, 문종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왕으로 남아있는 문종, 그의 짧고도 강렬했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조선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세종대왕의 후계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남모를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백성들의 안녕과 조선의 미래를 위해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의 열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비극적인 운명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한 왕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만약 그에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 감동적인 서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문종은 1414년 훗날 세종으로 등극할 충녕대군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깊은 학구열을 드러내며 주변을 놀라게 했죠. 특히 아버지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왕세자로서의 교육은 물론이고 당대 최고 수준의 학문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성을 바탕으로 유교 경전은 물론 역사와 병법, 심지어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어린 세자가 서책에 파묻혀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은 궁궐의 익숙한 풍경이었다고 전해지죠. 세종대왕은 자신의 아들이 단순한 후계자를 넘어 자신과 함께 조선을 이끌어갈 동반자이자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치국이나 혼천의 같은 과학기구들을 함께 논하며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할 지혜를 나누었고, 때로는 밤늦도록 병법서나 역사서를 탐독하며 국가의 대사를 함께 고민하는 스승이자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각별한 관계 속에서 문종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조선을 더욱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종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앞날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체질을 타고났던 그는 건강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했죠. 아버지 세종대왕의 병환이 깊어지면서 아직 젊은 세자였던 문종은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대리청정을 맡게 됩니다. 그는 비록 병약한 몸이었지만 왕의 무게를 견디며 국정의 난제들을 직접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노련한 신하들의 견제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학문에 매진하던 천재 세자가 아닌 백성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왕으로서의 엄중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문종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세종대왕의 병환이 깊어지면서 아직 젊은 세자였던 문종은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대리청정을 맡게 됩니다. 그는 비록 병약한 몸이었지만 왕의 무게를 견디며 국정의 난제들을 직접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노련한 신하들의 견제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학문에 매진하던 천재 세자가 아닌 백성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왕으로서의 엄중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문종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세종의 병세가 깊어지자 문종은 그야말로 조선의 모든 정무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늦도록 밀려드는 상소들을 처리하고, 때로는 신하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부담이었죠. 특히 아버지 세종이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업적의 그림자 아래에서 젊은 세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노련한 대신들은 세자에게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했고,
문종은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오랜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통치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깊이 고민했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적인 시도들은 때때로 보수적인 신하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병약한 몸으로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문종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엄청난 소모를 요구했습니다. 옥자에 앉아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그저 한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아닌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인간의 깊은 번민을 보여주는 듯했죠. 잦은 기침과 수척해진 얼굴은 그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지만 문종은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들을 읽고 또 읽으며 잠시라도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썼죠. 때로는 새벽녘까지 불을 밝히며 책상에 앉아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종의 아들다운 강인함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불타는 열정을 가졌다 한들 병마는 그를 쉬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리청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는 그의 건강을 더욱 빠르게 갉아먹는 듯 보였죠. 문종은 자신의 병약한 몸이 언젠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세종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마치 짧고 굵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지만 그 불꽃은 그의 건강과 함께 서서히 꺼져가는 듯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병마와 운명의 장난 속에서 왕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의 기록 속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는 끝내 왕좌에 올랐죠. 1450년, 문종은 오랜 세월 아버지 세종대왕의 곁에서 국정을 보좌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끝에 마침내 조선의 제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2년 3개월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짧은 재위 기간이야말로 문종의 비극적인 운명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종은 결코 왕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운 몸을 이끌고 옥자에 앉아 국정을 살피는 그의 모습은 흡사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그 불꽃은 백성을 향한 뜨거운 애민정신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부터 이어져온 민본 사상을 계승하여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휼 정책을 펼쳤고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병든 몸으로도 그는 밤낮 없이 경연에 참여하며 학문과 정치를 논했고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정치를 펼치려 애썼습니다. 그의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어질고 현명한 군주로 기억했다고 하니 그의 노력이 얼마나 절박하고 진심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깊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들, 단종의 미래였죠.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혹여 자신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린 아들이 홀로 감당해야 할 왕의 무게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충신들이자 자신의 친동생들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에게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아들을 부탁하는 아비의 마음을 넘어 불안정한 왕권을 안정시키고 조선의 미래를 지키려는 왕으로서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문종은 자신의 병약함이 자칫 왕권 약화로 이어질까 염려하여 즉위 초부터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군분투는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건강과 대비되며 더욱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죠. 궁궐 안에는 늘 불안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신하들은 왕의 안위를 염려하며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이면서도 자신의 운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옥자에 앉아 어린 단종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문종의 모습은 마치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듯 비장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더 이루고 싶었을까요? 그의 손에 들린 붓은 희미해져 갔지만 그의 눈빛은 조선의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간절한 염원은 채 꽃피우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말았죠. 병마와 사투를 벌이던 문종은 결국 1452년 음력 5월, 즉위 2년 3개월 만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은 궁궐 전체를 깊은 적막감과 헤아릴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듯한 비통함이 조선의 심장을 짓눌렀을 테죠. 백성들의 가슴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을 겁니다. 이 비극 속에서 가장 큰 아픔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단종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12살, 한창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홀로 옥자에 앉게 된 것이죠. 왕관의 무게는 그 어린 어깨에는 너무나 버거웠을 겁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종에게 단순한 부모의 상실을 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잔혹한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권력의 칼날을 조용히 갈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문종의 아우이자 어린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었죠. 그의 야심은 문종의 죽음과 함께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왕권의 쟁탈전이 그의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선의 권력 지형은 한순간에 요동치기 시작했죠. 불안한 기운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만약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지혜와 통찰력으로 어린 단종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단종의 비극도,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뼈아픈 가정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역사의 만약은 늘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곤 하죠. 문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치 견고했던 둑이 무너지듯 그의 부재는 조선의 거대한 혼란의 물결을 불러왔으니까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문종의 마음은 오직 어린 아들 단종에게 그리고 조선의 미래에 향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죠. 그는 힘없이 떨리는 손으로 어린 단종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던 충신들에게 눈물로 자신의 아들을 간곡히 부탁했을 겁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나의 조선을 지켜주시오. 그의 마지막 유언 속에는 조선의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어린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부정이 뒤섞여 있었을 테죠. 그의 눈빛은 이미 자신의 노력이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감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줄기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절망감이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으나 끝내 운명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절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그의 병약한 몸이 역사의 경랑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깊은 연민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문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삶을 넘어 역사 속에서 만약이라는 작은 가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죠.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문종이라는 인물.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불꽃은 조선의 역사에 너무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이름이죠. 그리고 그 불꽃이 너무나 일찍 꺼져버린 후 조선에 드리워진 어둡고 길었던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한계를 성찰하게 됩니다. 한 왕의 죽음이 이토록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문종의 비극적인 죽음은 조선이라는 배를 거친 파도 속으로 내던졌고, 이제 그 배의 키를 잡으려는 또 다른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에게 드리워진 운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며, 역사는 또 다른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테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